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 두산전교과서 3 2학년 1학기 5단원의 두 번째 소단원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62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의 손에는 형광펜과 삼색 볼펜이 들려있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배울 글의 종류는 발표문입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발표하고 있는가, 어떤 자료들을 발표하고 있는가, 발표에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출산 고령화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할 정겨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주제가 뭡니까?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이것이 오늘의 발표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여자 형제나 남자 형제가 몇 명이나 있나요? 저는 외동딸인데요. 자, 그러면서 지금 질문을 하면서 시작했죠? 질문을 하면서 시작하기 때문에 질문을 통한 청중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바로 청중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다. 저는 외동딸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이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더라도 한 명 정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보통 자녀가 3명 이상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와는 다른 상황이었다 이 소리죠. 현재와는 다른 과거의 상황 제시. 대조적이죠.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의 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은 우리 미래에,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제 저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의 심각성과 해결 방안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뭐하고 있어요?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음 두 편의 공익광고를 봐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제 영상 광고와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공익광고, 이게 뭐죠? 인쇄 광고죠. 이건 영상 광고고요. 이건 인쇄 광고입니다. 청중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죠. 이 두 편의 공익광고는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예, 공익광고 1은 출산을 장려하는 동영상 광고이고, 공익광고 2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는 인쇄 광고입니다. 그래서 공익광고 1은 출산을 장려하는 동영상 광고다. 그리고 공익광고 2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현상을 보여주는 인쇄 광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광고를 보고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럼 이러한 광고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를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공익광고를 봤는데 그것이 담긴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더 알아보도록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출산 그래프 1을 봐주세요. 지금 무슨 자료를 보여주고 있죠? 지금 통계 자료. 그죠? 통계 자료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난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를 나타낸 통계청 자료인데요. 출산율의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눈에 띕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통계 자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진 2000년 이후에는 평균 1.2명 내외의 낮은 합계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의 신뢰성, 더 믿을만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도 한번 보죠.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OECD 주요 국가의 출산율을 나타낸 저출산 그래프를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1.19로 주요 국가 중 가장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가 뭡니까? 경제협력 개발기구죠. 경제협력 개발기구의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전망. 자, 이런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지속되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 전망 자료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 되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고 젊은이들이 줄어드는 이런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갈 것이다. 이 자료에서 2050년 인구 구조를 봐주세요. 60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죠. 이렇게 되면 경제 생산을 동원하는 인구가 급격히 감소해 우리나라 경제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지금 60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 뭐하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되면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지금 경제 생산 활동을 하는 밑으로 한번 쳐볼게요. 경제 생산 활동을 하는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해 우리나라 경제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입니다. 화의 문제점 1번. 어떤 문제가 있냐? 경제가 위축된다는 거죠. 또한 또 하나 있다라는 거죠. 경제 생산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개인당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점 2번이죠. 어떤 문제? 노인 부양 부담이 증가한다 이 소리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점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자, 부양 노인 인구 변화 자료를 보면 현재는 노인 1명을 8명의 젊은이가 공동으로 부양하고 있는데 비해 2020년에는 4명, 2050년에는 1명의 젊은이가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돼요. 젊은이의 경제적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지금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저출산과 고령화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프 자료, 그림 자료, 표 자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중이 발표 내용을 한눈에 요약적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없을까 보죠. 또 보죠. 저출산과 고령화. 저출산과 고령화는 서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무슨 문제다? 연쇄적인 문제이다. 즉 아이를 적게 낳아서 사회가 고령화가 되면 부양해야 할 노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부담이 커져서 또 아이를 적게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라고 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느껴지시나요? 이제 문제점을 찾아봤죠. 해결 방안이 이제 나올 차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가올 미래에는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겠지요. 인구의 고령화가 발생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뭐냐? 저출산이고 다른 하나는 평균 수명 연장이다.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죠. 고령화 발생 이유 1번. 1번, 2번. 그런데 평균 수명 연장은 긍정적인 현상이므로 해결할 필요가 없지만 저출산 문제는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령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핵심이 뭐냐?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핵심. 바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해결책.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죠. 이를 위해 정부가 해야 되는 노력이 뭡니까? 정부에서는 아이를 낳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정부 차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정부 차원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1번. 그리고 또 있네요.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이거는 해결 방법 2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가정에서도 이제 가정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을 단순히 여성의 몫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가족들 모두 함께 나누고 도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가정에서의 할 일이네요. 이거는 가정에서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장 청소년기는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므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청소년 차원의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이죠. 청소년 차원의 저출산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인구 현상은 사람들의 가치관에 의해 많이 좌우되고 그 변화는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나타날 인구 문제는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라는 거다. 자, 해결 방안은 결국 정부 차원, 가정 차원, 청소년의 차원까지 다 모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죠.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 딱 정리를 했습니다. 아주 보기 좋죠. 정부 차원에서 교육비 양도 절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제도를 마련하고 가족 차원에서는 양육 문제는 가족 모두가 나누고 돕고 청소년 차원에서는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갖자. 자, 지금까지라고 말하면서 정리하네요.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관련하여 저출산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출산 문제가 기억으로 묶어보시죠. 우리 모두의 문제를 인식하여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어 나간다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니은으로 묶으시고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 방안의 요약이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결 방안, 이것을 요약했죠. 하나로. 이상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발표를 마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앞으로 가셔서 우리 교재 160쪽입니다. 우리 교재 160쪽. 자, 이제 보시죠.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글의 종류는 발표문이고 성격은 논리적, 해설적, 체계적이다. 제재는 저출산 고령화의 현실. 주제는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특징은 사진, 그림,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발표의 효과를 높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청중의 연령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짜임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핵심 2번 이거 정리 잘 해두셔야 되겠죠? 발표문에 사용된 매체 자료와 효과, 이것은 시험 문제에 꼭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정리를 잘 해 두시길 바랍니다. 동영상은 공익광고 1, 자료 내용은 출산 장르인데, 그리고 인쇄물도 공익광고 2, 고령화 현상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실태를 인식하도록 하고, 그래프가 쭉 나왔죠. 저출산 그래프 1, 2, 인구 구조 전망, 부양 노인 인구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출산율 감소와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하고 노인 인구 부양의 부담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게 한다는 거죠. 그림으로는 저출산 고령화의 관계, 유기적이다라는 거죠. 저출산 고령화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이것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정리해 두시고요. 매체를 사용할 때의 장점,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면 발표 내용이 더 어떻게 된다? 명확하게 정리된다라는 거죠. 다음 중 매체를 활용할 때의 장점이 아닌 것은 뭐 장점인 것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잘 정리해 두시고요. 매체를 활용하여 발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제시하면 청중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매체 종류와 특성 요것도 좀 여러분들 오마이노트 정리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것도 중요하니까요. 잘 기억해 두시고 오늘 시각 매체, 청각 매체, 복합 매체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체라는 게 뭐냐? 이거 정리해 두세요. 사람들의 생각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을 모두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 매체다라는 거죠. 매체의 종류는 인쇄 매체, 시각 매체, 청각 매체, 인쇄 매체, 복합 매체, 뭐 동영상, 텔레비전,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체는요,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죠. 매체는 인쇄 매체, 그리고 방송, 텔레비전, 라디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터넷 매체도 될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복합 매체,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런 것도 잘 정리해 두시고요. 자, 오늘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 꼭 복습하시고 관련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기말고사에 좋은 성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